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월드 뉴스 들어보니까 애들 그 컴퓨터, 그다음에 TV 이거는 뭐 정말 그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못 보게 하고 숫자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못 보게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또. 방학간에 전쟁이잖아요, 전쟁. 저희 또 전쟁 시작됐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국내 40세 이상 남성 3명 중에 2명은 한 가지 이상의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 50인데 그러면 3명 중에 몇 명일지.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이 남성 성기능 장애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왜 그런지 이유를 또 분석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아담스 비뇨기과 이무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지역번호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이 네. 통계가 이제 40세 이상 남성 3명 중 2명이면 50대, 60대 다 합쳐진 건가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40대 이상은 뭐 다 40대 이렇게 이상 되는 전체. 네. 예. 오히려 40대는 그리 3명 중에 2명까지는 아니겠네, 그러면? 뭐 확률적으로 그 중에서 좀 젊을수록 덜 하겠지만 예.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40대 이상의 절반이 됐다는 이 통계가 이거 참 심각한 거죠. 절반도 예. 넘네요, 3명 예, 중에 2명. 예, 예. 네. 저는 뭐 아직까지는 좀. 네. 나중에 따로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아, 굉장히 의심스럽게 못 믿겠다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이거 안 되겠네. 검사 확실히 받아봐야지. 예. 자, 좋습니다. 네, 성기능 장애가 정말 나이가 들수록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증가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이유는 뭐 사회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가 진짜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 운동이 좀 부족한 경우에 배도 나오고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도 생기고 네. 그리고 또 그 생활 잘못된 그 식습 습관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발기부전이나 이런 성기능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런 생활 습관 질환, 만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갈수록 성기능 장애가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기능 장애가 사실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이거 이렇게 뭉뚱그린 것보다 네. 어떤 것이 가장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지. 예, 지금 화면에 지금 네. 발기부전의 원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네. 가장 많은 게 발기부전입니다. 네. 이 발기부전이라는 것은 발기가 좀 그 일어나는 게 어렵거나 그리고 그 중간에 좀 꺼져버리거나 아니면 네. 딱딱하지 않거나 이런 걸 이제 발기부전이라고 하는데 방금 얘기 드렸듯이 그 당뇨병이나 아하, 고혈압 예. 이러한 이제 심장병, 고지혈증 이러한 원인 질환들이 결국 음경 혈관을 손상시켜서 발기부전에 그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운동 부족, 그런 의해서 배가 나온다든지 이럴 때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몸에 성기능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남성 호르몬이라고 있는데 이걸 좀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 흡연, 과업 이런 것들도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일부 약제들, 혈압약이라든지 이뇨제 이러한 약제들도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뭐 수술이라든지 척추신경 손상 이런 것들도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인을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탈모 치료제가 성기능 장애를 또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탈모로 고민하신 분도 만만치 않죠. 네. 예. 근데 그거 진짜 심각한 상황이다. 예, 예. 근데 탈모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예.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이제 남성 호르몬 중에서 그 이제 영어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주 남성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게 더 강력한 남성 호르몬이 DHT라는 게 있는데 네.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작용을 하는 효소가 있어요. 네. 그게 그 효소가 많으면 이제 DHT로 가게 되는데 그 효소가 많은 곳이 머리하고 전립선 쪽에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DHT라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길수록 탈모가 생기고 전립선 비대증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도 그렇고 이 탈모 치료제도 그렇고 이 효소를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예? 네. 예, 근데 네, 그렇군요. 이 억제하는 네. 약이 아무래도 이게 그 DHT라고 하는 강력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네.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논문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네. 쉽게 확정된 얘기는 아니고요. 한 뭐 1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잠시 일시적으로 있다가 그렇게 되니까 뭐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 아닙니다. 그럼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벗겨진 분들이 그 좀 뭐랄까 그 남성 정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막 거의 그냥 없는 속설인가 봐요. 속설은 네.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아, 지금 이야기는 그랬습니까? 그러네요. 그렇다면 그 네. 잘못 들으신 거고요. 그렇죠. 예. 관계 없습니다. 그건. 아니 그래서 예. 그렇게 들은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네. 반론을 한번 제시해 본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기능 장애가 오면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주눅이 드는 게 심리적이에요. 네. 마음. 네. 네. 그 다음에 일반 사회생활도 위축되고, 그렇죠. 집에 가서도 애들 눈치 보고 또 사모님 눈치 이렇게 보시면서 네. 이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남자들이 내가 나이 들었구나 하고 느낄 때가 네.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좀 가까이 안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원시가 오면서 좀 그걸 노안이요, 처음에 노안. 노안이 네. 오죠. 네. 오면서 좀 잠깐 느낍니다. 근데 그렇구나 하고 좀 덤덤하게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진짜 많이 느낀 경우는 성기능이 덜컥 안 될 때, 발기가 좀 시원찮아질 때, 그때는 거의 그 남성으로서의 그 충격을 예. 받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결국 이게 그만큼 이 발기부전이라는 것은, 발기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남성 그 자체의 그 정체성에 많은 그 상처를 주기 때문에 네. 그게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오기도 쉽습니다. 그럴 그리고 거예요. 아까 그 원인에서도 얘기했지만 발기부전이 오는 원인들이 있거든요. 뭐 성인병이 있거나 아니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이런 원인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원인 질환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기부전이 아니면 그 발기점이 시원찮다 하면은 반드시 원인을 알아보는 그러한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예. 절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저- 그러니까 방치하고 또 이제 병원 가기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귀찮고 그렇죠. 뭐 이런 거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전문병원을 가셔가지고 한번 상담도 받고 뭐 뭔가 좀 치료법 오늘 얘기가 그런 치료법들입니다. 그렇죠. 네.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근데 우선 치료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가장 이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부터 좀 찾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발기부전 치료가 좀 약 종류가 상당히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종류로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이 우리나라고요. 네. 예, 근데 또 거기다가 이제 그 발기부전제 처음 나온 게 비아그라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알듯이. 근데 이 비아그라가 이제 특허가 풀려가지고 이제 그 복제품이죠. 복제품들이 막 나오면서 광고들을 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더 많이, 더 저렴하게 쉽게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됐는데 종류가 많은데 이 약제들은 결국은 이름이 다르고 해도 결국 다 다종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약들은 공통적으로 부작용들이 있고요. 부작용들이라고 대표적인 게 뭐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라든지 아니면 막 가슴이 퉁퉁 뛰는 뭐 그런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두통이 있다든지 속이 거북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색각 이상 보이는 게 좀 이상하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 심한 분들은 일단은 좀 드시기가 좀 곤란할 것이고 두 번째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또 좋지 않습니다. 특히 협심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잘못하면은 큰 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꼭 주치의하고 상의를 해서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검사를 좀 받아야 되죠. 약을 뭐 저희가 드시기 전에 또 이제 또 검사도 안 받고 조금 안 좋아지면 뭐 이렇게 어디 여행 갔다 갖고 왔어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주는 거 있어요. 맞아요. 아이 정말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검사도 또 받아야 되는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일단 오게 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또 좀 부끄러운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부끄러울 사항도 아니고 네. 또 이걸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아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아는 과정을 우리가 성기능 검사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발기부전이 왔는지 내가 무슨 다른 질환이 있는지 그걸 또 알아보는 그런 성기능 검사를 반드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성기능 검사를 통해서 내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도 훨씬 더 수월해지고 더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기능 검사의 종류에는 먼저
컴퓨터 성적 발기 검사라든지 화면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검사법이 예, 예, 나오죠. 일단은 먼저 문진을 해야 이제 되겠죠. 먼저 이 발기부전의 병력 언제부터 왔는지 그것도 좀 중요하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혈액 발기부전 인자를 전체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리고 정신적인 원인이 많은지 신체적인 원인이 많은지를 알아보는 컴퓨터 성적 발기 검사. 그리고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네. 이제 음경혈관을 직접 보는 동맥과 정맥의 상태를 직접 보는 음경혈류 도플러 검사를 통해서 예. 가장 정확한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음경혈관 내 가장 안에 있는 막을 내막이라고 하는데 여기 기능은 좋은지를 알아보는 음경혈관 내막 기능 검사 이러한 검사들을 종합적으로 다 해봄으로 인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에 따라서 치료 방향도 정확하게 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 검사 과정을 쭉 봤는데요. 근데 이제 먹는 약으로 또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살펴봤고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부작용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치료법을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예, 저희들이 치료 방법을 먹는 약, 주사 방법, 수술 방법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치료를 이제 믹스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 아까 먹는 약 경구치료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시원치 않을 경우에 주사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사 방법은 발기 유발제를 성관계 때마다 본인이 직접 주사해서 발기를 시키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요. 뭐 전신적인 부작용은 없다고 하지만 일단은 거기에다가 발기 유발제를 본인이 주사를 하기 때문에 주사에 대한 공포가 있는 분들이 좀 곤란할 것이고 좀 통증도 있을 것이고 자꾸 주사하다 보면 그 이제 주사한 자리 좀 딱딱해지는 이제 섬유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중에 구부러진다든지 만곡증이라고 하죠. 이러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먹는 약, 이 주사 방법은 사실은 처음에만 효과가 이제 가면 갈수록 효과가 막 점점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뭐 궁극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임시 방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약물을 이용한 주사요법 증상 정도에 따라 용량도 좀 저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용량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이거 그렇습니다. 뭐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가 없잖아요. 예. 보통 이제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약물은 이제 트리믹스라는 건데요. 예. 그걸 이제 처음에는 주사를 할 때는 뭐 0.1만 주사해도 되는데 조금 주사하다 보면 0.2, 그 다음에 0.3, 0.4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도 속도도 굉장히 빨리. 아하, 그래서 한도 끝도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니고요. 0.5가 이제 상한선입니다. 더 이상은 해봐야 소용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하면 부작용만 남기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아그라가 나오기 전만 해도 저희들이 많이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비아그라 약 먹는 약 나온 뒤로는 저희들이 많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주사요법도 그렇게 보면 좀 확실한 그런 처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번거로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거를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은 없을까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먹는 약이나 주사 방법은 처음만 효과 있지 점점 효과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리고 또 일회형이고 하기 때문에 임시 방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궁극적인 치료가 아니죠. 이에 비해서 수술 방법은 한 번의 수술로서 평생 발기 걱정이 없어지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술 명은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입니다. 그러면 그 원리는 뭐냐면 우리 음경이 있으면 가운데 해면체라고 하는 발기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발기는 이 해면체 피가 빵빵하게 차는 게 발기거든요. 근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발기가 해면체 피가 잘 안 차니까 발기 부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면체에다가 특수하게 혈액 대신에 특수하게 고안된 심을 넣어주는 게 바로 음경 보형물 삽입수술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진 이런 게 좀 준비가 돼 있죠. 예. 네. 이 수술을 해놓으면 한 번 수술하면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성관계가 가능하고 몇 시간이라도 가능하고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감각이나 사정 쾌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도가 좋은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왼쪽에 있는 굴곡형 또 한 가지는 이제 팽창형이 있는데
먼저 굴곡형을 살펴보면 굴곡형 평상시에는 이렇게 구부려 놓을 수는 있습니다. 발기실을 이렇게 펴서 다시 말해서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단단한 보형물이다 보니까 늘 발기된 상태로 구부렸다 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즉 표시가 난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팽창형 보형물은 평소 때 이렇게 죽어 있으면 남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표시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기를 시키느냐? 그 음낭 속에 미리 수술할 때 조그만 조절 펌프라는 걸 넣어 놓습니다. 밖에서 보이진 않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발기가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아래 그 음낭 속에 숨겨둔 이제 조절 펌프 윗부분을 누르게 되면 네. 이제 생리 식염수가 그 음경 내 실린더로 들어가서 이렇게 발기가 탱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을 누르게 되면 다시 이렇게 딱 꺼지게 되는 그야말로 자연 발기에 가장 가까운 이제 그런 발기 상태가 바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 지금 자, 아래 그 음낭 속에 있는 조절 펌프 윗부분을 이렇게 몇 번 누르게 되면 그 음경 내 실린더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탱탱하게 발기가 되고요. 아랫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싹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첨은 키우고 매첨은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파트너도 모를 만큼 이렇게 감쪽 같은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이 바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TV를 보시면서 저희는 함께 여러분들 고민을 네.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 받는 시간입니다. 026676에 011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여성분이시네요. 여자분이시네요. 예. 네. 자, 선생님하고 말씀 나눠보세요. 예, 예. 네. 네, 말씀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경기도 사는 사람인데요. 네, 예, 저희 남편이요. 네. 그 지금 나오는 그 원인과 똑같거든요. 그리고 잠자리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활동 해요. 네. 그게 자기는 뭐 그냥 생각이 없다고 그러는데 네. 전립선 그 약을 먹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남편 집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이요. 55이요. 55. 혹시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약 드시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 건 없고요. 간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간약 좀 먹고 있어요. 아, 간약하고 그 전립선하고 또 이제 고관절이 있다 그래가지고 고관절 약 뭐 요새는 잘 안 먹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간도 안 좋아지고 막 안 좋아가지고서는 뭐 한 열흘에 하나 정도 되게 아플 때는 먹고 잘 안 먹거든요. 그 약을 먹으면 또 잠이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치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예. 그 비아그라나 이런 약제 드시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 사용 한 번 딱 먹는 걸 봤는데요. 네. 근데 좀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 하시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걸까지는 잘 모르시는군요. 예. 일단 그 연세상으로 50대 중반이시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욕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욕이 떨어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남성 호르몬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성욕도 떨어지고 성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남성 호르몬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립선 약하고 이거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중반 정도 됐으면은 전립선 비대증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네요. 그리고 간장약을 드신다고 하는데 간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남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발기부전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그거 이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라면 아주 심각한 건데, 먼저 남성 호르몬 검사뿐만 아니라 혹시 음경 혈관에도 이상이 이미 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경 혈관을 알아보는 그런 검사가 있거든요. 그런 검사를 해봐서, 필요하면은
경구 치료제뿐만 아니라 수술까지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알겠습니다. 그 남성 호르몬 검사부터가 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호르몬 검사 받으시고 여러 가지 그 전문적으로 맞는 치료를 좀 받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 네. 잠시 후에 연결하고요. 네. 그 지금 이제 아까 보형물 집어넣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근데 네. 저도 남자거든요. 이제 네. 굉장히 좀 예민하고 또 중요한 이물질 들어가는 느낌. 이게 또 하다 또 작동 안 되고 고장 나면 또 어떡하죠? 하여튼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수술에 대한 사실은 그 대부분 못하는 게 첫 번째, 이거에 대한 잘 몰라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네.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광고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데, 그리고 그 이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이런 게 들어가도 괜찮나, 안전한가, 그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하시죠. 근데 이 수술은 이미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 30년 전에요. 다시 말해서 30년 동안 안전하게 전 세계적으로 시술되어 온 만큼 안전성 문제는 이미 검증이 충분히 된 그런 이제 시술 방법입니다. 그 우리가 그 부작용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염증이고 한 가지는 고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염증이야 모든 수술이다 그 염증 위험은 있죠. 하지만 생길 확률이 1% 미만으로 굉장히 드물고, 두 번째, 혹시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그 간단한 방법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장 날 확률 자체도 1% 미만으로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뭐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두 번째, 이게 안에 들어오면 혹시 무슨 불편한 감이나 무슨 이물감 들지 않습니까 하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 수술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들러서 하시는 말씀이 마치 4살처럼 느껴진다, 그렇게들 표현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물감 같은 것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작용이 네. 없다, 좀 적다라고 하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수술이니까 수술에 좀 주의할 사항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떤 점이 네. 있나요? 이 수술은 대부분 이제 그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그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하니까 오셔가지고 수술은 1시간 정도면 금방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취가 깨서 이제 가시면 되는데, 첫째 입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간편하고 통증도 거의 없고, 그리고 수술 후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주의사항, 일주일 정도는 그 수술 부위에 물대지 말아, 다시 말해 샤워를 좀 하지 마십시오 하는 정도, 그리고 좀 심한 운동은 좀 피하십시오 하는 그런 네. 정도의 일반적인 그 주의사항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 직후부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우리 남성들 또 나이 먹어서 괴롭히는 게 이 발기부전도 있지만 이 졸음 문제도 좀 저희가 사실 이게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예. 꺼내놔야 돼요. 예. 그 남성 성기능 장애 그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발기부전과 졸음입니다. 졸음. 네. 이 졸음 문제, 또 한 가지 몇 년 전에 그 40대 이상 남성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성 컴플렉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게 바로 사정이 빠른 1번 조루였습니다. 네. 두 번째 크기에 대한 컴플렉스였어요. 네. 그래서 예. 첫 번째, 이 졸음 문제는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게 되면 첫째, 언제든지 성관계가 가능하고 몇 시간 동안이라도 성관계가 가능하고 본인이 느끼는 감각이나 사정은 똑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몇 시간이라도 가능하다는 표현은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이 그 팽창형 보형물 삽입을 하시고 그 발기를 시켰을 때 본인이 끄기 전에는 절대로 안 꺼집니다. 예. 그래서 그 조루가 있는 분들 제일 괴로운 게, 겨우 발기돼가지고 성관계를 했는데 금방 사정을 하고 꺼져버렸을 때 본인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네. 오는 그 시선은 정말 괴롭거든요. 네. 자존심 많이 상하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조루 환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건데, 이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해놓으면 본인이 끄기 전에는 안 꺼지니까 사정을 해도 여성이 만족할 때까지, 충분히 오르가즘을 느낄 때까지 성관계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조루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하반신 마취에서 그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마취된 김에 좀 크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예, 분들은 예. 음경 확대 수술이라는 수술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면 크기 문제, 조루 문제,
그다음에 발기 기능 문제 이것들을 네. 전부 일괄 타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죠. 예, 네. 한번 마취한 김에 그냥 예. 뭐라고 이런 얘기 맞지 모르겠지만 일타 삼피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문제점 떡볶이 김에 제사 지낸다 뭐 이런 거. 한 번에 다 여러 가지 좀 현대의학 다그 검증된 거죠? 아 그럼요. 네. 예. 네. 뭐 금방 제가 잠깐 표현했지만 발기부전 수술 다시 말해서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은 이미 검증이 충분히 됐고 네. 그리고 음경 확대술도 물론 이제 그 확대시키기 위한 재질을 좀 검증된 재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는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아주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한꺼번에 해도 부작용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취한 김에 같이 하신다면서 음경 확대술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 확대술에 좀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예, 그 음경 확대는 말 그대로 음경을 키우는 건데 첫째 이제 굵기를 좀 굵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길이를 좀 연장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제 귀두 부분을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굵기 확대는 그 어떤 이제 그 살을 넣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넣는 게 인체 진피. 이 알로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피부 바로 밑에다 이렇게 안을 싸주면 그 두꺼운 그 알로덤을 가지고 싸주게 되면 그만큼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굵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길이 연장술은 물론 지금 발기시라기보다는 평상시인데 그 숨어 있는 음경을 붙들고 있는 인대가 현수인대입니다. 그러면 현수인대의 일부를 좀 안전한 부위까지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면 좀 길어져요. 평소 때. 그리고 그 귀두 부분을 키우는 방법은 우리 몸의 피부 성분인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음경 귀두 피부 밑에 이렇게 수놓듯이 주사를 해서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커지게 되고 이게 부풀리다 보니까 마치 두꺼운 콘돔을 낀 것 같은 그런 이제 효과 때문에 약간 무뎌지기도 하기 때문에 조루가 있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혹시 지루에 대한 염려는 없겠나요? 지루가 지루와 오는 비슷한 게 좀 정반대된 얘기거든요. 이게. 아, 네. 네, 근데 그 지루가 사실은 조루보다 더 괴로운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드물긴 하지만, 근데 지루의 원인은 95% 이상이 정신적인 겁니다. 그리고 뭐 지나친 그 자유행위로 인한 뭐 중추신경계 필요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가끔 지루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음경확대술 그리고 아까 귀두 확대술이 약간 무뎌진다는데 지루하고는 이제 너무 거리가 있는 얘기고요. 네.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저희가 연결하기 전에 네. 저희- 저희가 좀 이게 아무래도 좀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게시판을 통해서 또 사연을 보내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당뇨로 8년째 약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는 58살이고요. 당뇨 외에는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발기부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먹는 약으로 치료를 했고 지금은 주사요법으로 치료 중입니다. 문제는 주사요법으로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하.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 3년째. 드렸지만, 네. 고생 많이 발기부전을 하셨네요. 일으키는 원인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당뇨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당뇨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당뇨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혈관 혈액을 좀 진하게 만들어서 음경혈관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발기부전을 일으키게 되는데 당뇨 뭐 한 5년 이상 앓게 되면 거의 다 그 발기부전이 온다 할 정도로 그게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당뇨로 인한 발기부전이 있을 때 약도 잘 안 듣는 경우도 많고 주사 역시 잠깐 듣다가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 특히 이제 50대 이상에서 당뇨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수술적인 방법을 택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실 당뇨가 있어도 혈당 관리만 잘 하시게 되면 뭐 자기 그 수명을 다 천수를 누리는데 네.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장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90살, 100살까지 사는데 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술적인 방법,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특히 이 당뇨가 있어서 발기부전 오신 분들은 이 보형물 중에서도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팽창형은 좀 평소 때는 자연스럽게 있다가 나중에 발기시켰을 때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해면체에도 무리를 좀 덜 주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인데 수술 받는데 뭐 어려움 없을까요? 당뇨는 이제
좀 심각한 건 그 합병증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특히 혈당 관리를 좀 잘 못하시게 되면 그 염증이 내 감염에 좀 취약하게 됩니다. 모든 수술은 일단은 오픈을 하기 때문에 감염에 대해서 저희들 주의하게 되는데 당뇨 있는 분들은 반드시 혈당 관리를 잘해서 네. 감염에 대해서 좀 미리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수술 환자분들 중에 그 팽창형 보형물 수술을 수술 받는 분들 절반 이상이 사실은 당뇨가 있어서 예,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 받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혈당 조절은 수술뿐만 아니라 그 전신 그 건강에 합병증 예방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증 여러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2-6676-0114번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선생님하고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V 볼륨 조금만 내려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본인은 아닌데요. 네? 제가 본인은 아닙니다. 본인은 아닌데. 아, 선생님 이야기는 아니시고 다른 분 이야기시다는 얘기죠? 다른 분이 물어보라고 부끄러워갖고 이야기도 못하고. 네. 예. 이제 당뇨가 좀 있고, 네. 고혈압도 좀 있고, 예. 연세가 72세인데요. 네. 텔레비 화면을 보고, 수술 가능한지 조금 전에 들었거든요, 설명은요. 네. 그래서 들었는데, 이제, 수술하는 것도 뭐 간단하고, 회복 기간도 간단하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디 의료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오늘 72세. 말씀 일단은 수술은 가능합니다. 네. 수술은 뭐 72세 아니라 뭐 80대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술하기 전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당뇨 있고 고혈압 있다고 하셨는데 혈당 조절은 좀 잘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뭐 대부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약 드시고 또 뭐 가끔 인슐린 주사 맞는 분도 계시지만 조절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잘 된다고 한다면 그 수술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없는 분, 당뇨나 이런 게 없는 분하고도 다를 바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회복도 똑같이 되고요. 그런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수술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비용 문제는 방송상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한번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뭐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난 이 시간 후에 예. 자, 네. 그래도 굉장히 멋지게 사신 것 같아요. 72세인데 나는 그러게요. 나의 그 권리를 누리고 살겠다. 이게 좋은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네. 제가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20년 전에 느낀 거하고 좀 많이 다른 것은 요즘은 70대라 해도 많이 젊습니다, 실제로. 예. 벌써 마음이 젊어요. 네. 그리고 좀 더 활동적이시고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기 나이에 7을 곱한다고. 네. 그래서 77은 49, 70대는 49, 다시 말해서 한 50대 정도 보는 거고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50이니까 57, 30, 30대가 갑자기 되네요. 아니, 저는 생일 지났구나. 생일 지나니까 빼도 박도 못하네. 사실 생일 아니었으면 40대인데. 예.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예전보다 좀 활동적이고 네. 젊으시고 또 젊은 마음을 가져야 또 젊어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성기능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게 성기능을 고쳐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전화 연결하시는 분이 또 몇 분 더 계셔서 네. 통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하고 한번 궁금증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예. 저는 60대인데요. 네. 60대인데, 이제 발리가 이제 성기가 텄다가 바로 끝나가 동시에 발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좀 말씀을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기, 이제 네. 성기가 이제 됐다가 네. 바로 이제 꺼져버려요. 꺼지다 아이. 동시에 예. 나와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아, 혹시 당뇨나 고혈압 같은 건 없으세요? 고혈압은 좀 있습니다. 약 드시고 계시고요. 예, 예. 예, 당뇨는 없으시고 이러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래돼요. 예. 그래서 혹시 비아그라 같은 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한
덜어 먹었거든요. 근데 네. 그전에는 좀 되는데 지금은 또 그 먹으나 마나. 네. 예, 요리를 못해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발기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발기는 겨우 됐는데 중간에 꺼져버리는 거. 이게 그 남성을 참 그 당황스럽게 만드는 대표적인 그 증상이죠. 그리고 고혈압도 뭐 원인 질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 그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비아그라 이렇게 먹는 약들은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는데 금방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건 안 되겠고 그 두 번째로 주사 방법은 저희들이 많이 권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 그러면은 수술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되게 언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묻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50대 중반에서 비아그라나 이런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원만한 성관계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제가 수술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술은 한 번 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20대의 성기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특히 그 경부 치료제제도 잘 듣지 않는 경우 같으면 저는 수술 방법을 아예 지금 60대시고 하시니까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술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 그 중에서도 특히 자연스러운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사연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고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올해 나이 63세 김민수 씨. 무슨 고민 때문에 한숨을 쉬는 걸까요? 작년 등지고 전립선 주무시네요. 암 수술을 받은 이후 부부관계가 이렇게 발기가 좋아 안 보이진 돼 않은데요. 부부관계를 끝나셨나요?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밤도 김민수 씨는 아내 보기가 미안하기만 한데 결국 작년부터 병원에서 비아그라를 처방받아 먹어보지만 아, 들어라 손질했어요, 사모님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아니, 보았는데 근데 이제는 행복하셔야 할 비아그라마저도 뿐인데 잘 저렇게 듣지 않는다고 약으로 별로 하는데요. 효과를 못 보셨나 봐요. 과연 김민수 씨에게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지금 먹는 약으로 사모님이 이거 보셨어요? 근데 끝나시. 그러게요. 네. 이제 먹는 약으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셔서 사연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이럴 경우에 좀 주사요법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전립선 암 수술을 하셨다고 아까 그 화면에 네. 나왔는데 이제 요즘은 그 서양에서 남성암의 1, 2위가 항상 전립선 암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전립선 암이 뭐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 방법도 뭐 결국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방법도 뭐 로봇 수술이니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나오고는 맞아요. 있지만 네. 결국 이 전립선 수술하고 나면 대부분 다 발기부전이 더 심각해지거나 아니면 뭐 거의 다 옵니다. 근데 이 발기부전이 전립선 암 수술하시고 발기부전 왔을 때는 먹는 약도 거의 안 듣습니다. 주사 방법도 거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또 한 번에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이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만이 이 전립선 암 수술 받으신 분들한테는 확실한 발기부전의 치료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면에 그 나오신 분도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으시는 게 답이고요. 그 대신 이제 이 수술을 한번 받아놓으면 이제 그 들어가실 때까지 뭐 우리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그 추적 조사만 잘하면 암 수술 하셔도 그 충분히 천수를 누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즐겁게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자, 이제 내용을 우리가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사연에 나온 분이요. 그 치료는 어떤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네. 네, 네. 얘기들은 잠깐 다녀오신 것 같은데 네. 수술 방법 네. 이제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으시면 네. 네.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 네. 외의 방법은 안타깝게도 네. 해결이 안 되고요. 네. 수술 방법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어디 다녀왔냐면요. 저분 심정 속에 다녀왔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저도 이 다음에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멍하니까 네. 대본을 사실 놓쳤는데. 네. 영상 보시고 골똘해지셨어요. 아, 놓치만 하잖아요, 이거. 그러게요. 남자들 이거. 네. 이게 정말 저 솔직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자.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요즘 발기부전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먼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마음의 위로라든가 또 이런 네. 말씀 해주시면. 예.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기부전이 오게 되면은 참 그 정신적으로 받는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뭐 고민하는 거나 어디 그 가까운 친구한테나 뭐 얘기 듣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초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발기부전이 더 심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전신 건강으로 퍼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발기부전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날마다 한 30분 정도의 운동만 해도 발기부전이 올 수 있는 확률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네. 그래서 그건 좀 꼭 좀 하시고요. 스트레스가 발기부전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웃고 사시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게 되면 네. 일소 일로 그런 말 있죠. 네. 근데 한번 일소 또 한 번 일강 한번 웃으면 그만큼 성기능이 좀 맞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아. 좀 이렇게 즐겁게 사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소 일강 또 말을 바꾸셨네 또 이렇게 그러게요. 강해진다. 네. 웃으면 또 강해집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대부분 전화를 주신 분들이 남자분들이셨는데 처음에 전화 주신 분이 여자분이셨어요. 이렇게 고민이 있을 때 함께 공유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부부가. 맞습니다. 네. 그 가끔 이제 그 부부가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제가 훨씬 더 좀 그분 두 분 간의 그 상태를 이해하기가 좋고 네. 그분들한테 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문제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 문제자 또 더군다나 가정 문제, 더 나아간 사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같이 좀 그 고민해서 지금 그 해결하는 게 좋고요. 단 한 가지 여기 함정은 남성의 우리가 그 대화에 좀 서툴다 보니까 표현 방법도 좀 무뚝뚝하고. 어색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이 의외로 남성들이 이해를 못해요. 남성들이 이 성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여성도 이제 폐경기가 지나고 좀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뭐 당신 뭐 무슨 상관이냐? 뭐 바람 필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거든요. 남성들은 이게 그 남성들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자존심 그리고 이게 결국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더 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생활하는데도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기능은.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성기능이 좀 떨어졌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다. 그러면 부인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야 이게 남성이 귀가 살아야 가정이 귀가 살고 사회가 귀가 살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저 기죽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마음 젊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그 아담스 핀여과 이문 원장과 함께 성기능 장애 고민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